네, 저는 작은숲 미디어 교육연구소 대표 박명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헤어질 결심 리뷰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2022년 최고의 영화를 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많이 뽑기도 했죠. 저 역시도 매우 유사한 생각입니다.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는 이 영화야말로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좋은 영화라고 하면 우선은 영화는 이야기 예술이니까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가장 영화 예술적인 특성을 지닌 이 영화를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영상 언어들, 어떤 영화의 미장센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스토리를 잘 표현하고 이 영화의 주제를 잘 녹여낼 때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헤어질 결심에 이 영화적인 특성들에 감동을 하고 감명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영화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CG가 아예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영화의 기본적인 바탕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영화이고 영화의 가장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어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했던 인사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찬사를 보냈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구하고 90개의 영화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Merci, bonsoir. Merci d'être resté voir ce film long, ennuyeux, ringard. 이 짧은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많은 영화들이 최첨단의 기술로 영화를 만들고 또 그런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가장 영화의 어떤 순수한 본질을 추구하는 이 헤어질 결심이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이 어쩌면 영화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은 수사극으로서의 어떤 드라마적 재미도 있으면서 어떤 남자와 여자의 멜로드라마가 짙게 깔려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죠. 관객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때 제일 재밌어하는 게 그런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가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 두 가지를 사실 많은 관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소인데,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면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녹여져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별개의 이야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세련된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인터뷰가 저한테 흥미로웠는데, 어떤 주제의식 없이 아주 순수한 멜로드라마를 찍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보다는 더 순수한 사랑 이야기, 더 순수한 어떤 영화 언어를 표현해내고 싶은 마음이 이번 작품에서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멜로드라마지만 결코 만만한 영화는 아니죠. 그래서 한 번 봤을 때에는 이 영화의 모든 감독의 의도들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N차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수사극을 중심으로 좀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탕웨이와 박해일의 멜로드라마를 중심으로 또 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 볼 때는 또 어떤 미장센의 요소라든지 어떤 숨겨진 어떤 코드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보면서 좀 더 감독과 작가의 의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N차 관람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 이야기, 그리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두 갈래로 가지만 이 두 개가 겹쳐진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영화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이 마치 남녀가 사랑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게 때로는 오버랩되고 때로는 분리되고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흥미롭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혜준이 설애를 관찰하고 수사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제 두 사람의 마음도 서서 열리게 되고 두 사람의 사랑도 어느새 조금씩 이제 싹트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돼 있고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호불호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그냥 약간의 썸 타는 정도의 사랑에 불과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내던질 만큼 갑자기 너무 숭고한 사랑처럼 결말을 짓는 것이 조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의아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이 막 겉으로 격하게 표출되기보다는 굉장히 감추어져 있는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사람이 밋밋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한테 이 영화가 큰 감명을 주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랑의 감정, 이 두 사람의 감추어진 마음의 모습을 가장 영화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게 저한테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준이 설애의 일상을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관찰하는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혜준이 설애의 집안에 들어가서 옆에 서 있는 숏이 몇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사실 그것은 혜준의 마음을 영화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재미있는 이유는 다른 예술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이걸 표현하기는 어렵고 미술에서도 표현하기 어렵고 영화에서만 표현 가능한 장면이죠. 그래서 영화는 숏과 숏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이다 보니까 이러한 장면이 가능한 것이죠. 인물의 내면을 시각화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미장센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제 공간이죠. 그래서 산과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이 영화의 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면서도 이 영화 구석구석에 다양한 상징으로서의 기능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산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후반부는 바다에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설애가 두 명의 남편을 죽이는데 첫 번째 살인은 산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 사건은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속 주요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 산과 바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다양한 은유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혜준과 설애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과 바다라는 공간이 단순히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을 넘어서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영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혜준과 설애라고 하는 두 인물이 산과 바다를 각각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애는 산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혜준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장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혜준은 이포라고 하는 바다 근처에 사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이름 자체에서도 바다 해자가 들어가죠. 설애 같은 경우에는 산과 오버랩 되어지는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많죠. 호미산이라고 하는 자신의 산이 있기도 하고 또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이제 설애와 혜준이 이제 다투는 장면, 이 두 사람의 배경 이미지를 보면 산과 바다가 보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혜준과 설애의 사랑과 혜준과 아내의 사랑이 조금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혜준과 설애의 사랑이 굉장히 자연적인 사랑이라면 아내와의 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혜준의 아내는 자연적인 것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혜준을 중심으로 이 두 여성의 캐릭터가 좀 대비되어지는 그런 설정을 이 영화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는 이제 벽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설애의 집의 벽지를 보면은 산과 바다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의 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산과 바다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노트 역시도 마찬가지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설의 옷 역시도 이제 산과 바다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파란색으로 보였다가 어떻게 볼 때는 녹색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원피스를 설애가 입는데 산과 바다의 은유를 담아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비극적인 결말이긴 하지만 이제 설애가 자신의 무덤을 만들 때 이렇게 조그만 산 모양으로 이제 무덤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그 무덤이 이제 바다에 쓸려갈 때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비극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해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영원히 해준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의미처럼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헤어질 결심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좀 이 영화의 주된 미장센, 이것이 영상 언어로 표현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더 큰 감동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있을 오스카 영화제에서도 박찬욱 감독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박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